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자, 먼저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뉴스부터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위기설, 네.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1년 내내 위기입니다. 7, 8월은 위기설이 좀 덜 나옵니다. 아, 그래요? 휴가를 가기 때문에. 아. 그러면 다시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아 그런 거예요? 아, 휴가 때는 사고도 잘 못 칩니다. 네. 자, 또 미국 많이 빠졌어요. 네. 미국도. 다우존스 1.3% 빠졌고요. 나스닥은 1.96%, S&P 500은 1.39% 하락했습니다. 요즘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약간 디커플링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증시가 좀 덜 빠져서 그러니까 미국 빠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저도 미국 주식 조금 있어가지고 양방이긴 한데 그래도 한쪽에서 맞는 게 나으니까 네. 미국 거는 좀 빠지지만 코스피는 좀 잘 버텨주기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관세가 투자자들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그 EU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또 한번 붙었거든요. 네. 근데 EU가 일단 4월부터 41조 원 상당의 미국 제품에다 보호법 관세 부과하겠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죠. 네. 뭐 상호 관세 부과를 한다 그랬고 그랬더니 EU에서도 41조 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다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 얘기합니다. 뭐 그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리고 버번 위스키부터 오토바이에 이르기까지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첫 번째 임기 때 붙었던 항목들입니다. 버번 위스키가 그 미국을 대표하는 네. 위스키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할리 데이비슨을 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저희 야권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할리 데이비슨이 싱가포르로 공장을 옮겼나 그럴 거예요. 네. 아, 미국에 공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미국에서 있다가 맞아가지고 싱가포르로 옮겼는데 옮긴 것도 EU에서도 문제 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유럽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 우리 한 1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혹시 뭐 하려 그러면은 뭐 또 우리가 뭘로 반격할지를 준비해 왔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러면 나 EU 주류에다 200% 관세 부과하겠다. 네. 미국산 위스키의 50% 관세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저희도 술 좋아하거든요. 네. 아, 미국에 수출하기 힘들어지겠구나. 우리 술을? 아니요, 유럽이 유럽이. 아. 네. 그러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겠다. 잘 들어오겠다. 아유, 저렴하게 들어오겠다. 아,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까? 네, 그런 기대를 좀 해보는 거 있는데 근데 이미 증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술값 정도는 싸져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물가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는 거죠. 이제 물가가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건데 그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밑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둔화보다는 경기 둔화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금리를 좀 내릴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높아서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커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좀 낮게 나오는데도 네. 그렇게 특별히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뉴스 볼 텐데 드디어 상법 개정안이 일단 국회는 통과를 했군요. 예, 어저께 중앙일보 제목을 보니까 주가 떨어졌다고 소송당할 판 3법 개정안 통과에 재계 반발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권 팀장님이 여러 차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3법 개정안 얘기한 지. 아니, 그리고 이제 팩트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재계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게 실체가 없다 혹은 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했잖아요. 아니 주주가 바보입니까? 아니 소송하려면 돈 들어요. 주가 떨어졌다고 소송하면은 판사님이 네. 아이고 주가가 떨어졌구만.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네, 너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 떨어져 갖고 주주가 손해를 봤네. 그러니까 너 유죄.
아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물론 어떤 좀 미친 사람이 그냥 그거 보고서 내가 주가 떨어져서 손해 봤으니까 주주의 이익에 반하게 된 거야 이사 고발 뭐 이거 소송해 볼 수 있죠. 네. 근데 먹히겠냐? 판사님이 안 된다고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판례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네. 아 주가 떨어졌다고 소송을 걸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걸 가지고 누가 소송을 건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그게 상법 개정안 때문입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소송 걸면은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건데 일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기권 투표를 했었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제외의 요구권, 그러니까 네. 거부권을 좀 행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요구,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과도한 요구나 배당 요구를 한 적이 있죠. 네. 예전에 그 삼성전자, 삼성물산 때도 그랬고 현대차 때도 그랬고 과도한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국회는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야 될 큰 산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도장 찍는 건데 요거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참 예.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의 어떤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그렇게 정치 방송 하는 데 아니잖아요. 네. 그걸 배제하고 예전에는 본회의 통과됐다 그러면은 법이 통과됐다라고 보통 생각을 그랬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다라는 게 이게 법이 통과가 됐어도 법이 통과가 된 것이 아닌 상황을 생각한다는 게 우리나라 정국이 굉장히 불안정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이제 그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요. 근데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맞는 표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이쪽 재계 쪽에서도 주가 떨어졌다고 소송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주장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네. 이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서 진짜 주가 떨어져도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되는 네. 쪽에서도.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소송하면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반대편에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뭐 야 내가 주주인데 뭐 임원 인사라든지 이런데 뭐 주주의 이익에 반하게 임원 인사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거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주식회사의 원칙이 안 맞아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원래 필요가 없는 개정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 이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이런 개정안이 나온 거지. 네. 이 개정안은 사실 나올 필요가 없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주주만 헤쳐먹는 거를 이사회가 오케이 해주지 말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헤쳐먹는 거. 네. 그건 헤쳐먹는 겁니다. 남의 거를 가져가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내용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갈등을 빚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건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다루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건 금감원 주제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 네. 이거 둘 다 반대하는 입장인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튼 요거는 아마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예를 들면 과거 한덕수 때보다 더 힘이 없고 여당 말에 굉장히 잘 따라가는 아니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놓여진 상황이라 그래서 아마 이건 좀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제2요구권을 해서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올 텐데 그게 다시 통과되긴 또 역시 마찬가지로 200표가 넘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쉽진 않을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 하면 그리고 될까요? 아니 한마디 좀 더 해드리면은 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저는 이것도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은
상징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만 헤쳐먹는 걸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정도예요. 거기 이제 큰 원칙 같은 거죠. 네, 그냥 원칙 같은 예.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라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게 뭔데요?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나라는 좀 정해주길 바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가. 그 내용을 좀 구체화시킨 게 자본시장법 개정안인데 네. 이 내용은 조금 더 기업들에게 진짜 이거는 규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법이 써줬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또 기업의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은 오히려 정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자본시장법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그 수면 아래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가 있는데 네. 그 해저 케이블 음. 이게 꽤 핫합니다. 네. 해저 케이블이요. 예. 뭐 요즘 분위기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도 예. 그 미중 분쟁의 굉장히 큰 수혜주로 꼽힙니다. 아, 이거 중국 배들이 참 어디 다니면서 어선인 척하면서 저 갈고리로 해저 케이블 끊고 다닌다면서요. 그건 대만 거 끊은 적 있습니다. 아이쿠 실수했네. 실수로 2개를 끊었네. 뭐 이렇게 하나 끊기도 쉽지 않은데 네. 2개를 근데 그거 끊어. 하나 끊기면 그 저기라면서 아주 그냥 대만은 스톱이죠. 그 스톱도 스톱이고 복구하는데 또 돈 많이 든다면서요. 그럼요. 그 복구하는 배가 가는데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해저 케이블. 근데 해저 케이블이라는 표현이 2개인데 통신이 있고 전력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해저 케이블 지도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한국이거든요. 네. 야, 우리나라, 일본, 요 대만 요쪽이 진짜 복잡하긴 하네. 이렇게 오는 건데 그 신규로 메타가 이쪽으로 오는 뭐 케이블 깔다가 네. 미국 정부에서 걷다 깔지 말라 그래갖고 여기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는 쪽으로 틀었거든요. 네. 이거 왜 틀었냐면은 여기서 끊길까봐 중국에서 끊어버릴까봐.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케이블을 하나만 깔아서 다 같이 쓰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중국 거, 미국 거를 따로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트래픽이나 전력이 좀 늘어나서 망을 깔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갈등 때문에 생겨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 업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핫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독과점 시장이라서 전 세계에서 해저 케이블 깔은 업체가 4개? 뭐 일본 포함하면 6개? 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LS전선입니다. 네. 근데 그 LS전선이 있고 그다음에 후발주자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한전선과 그러니까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하나는 특허침해 소송을 한 게 있고 그리고서 영업기밀 관련해 가지고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한 게 있고 고발 제가 법률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경찰 진정일 거예요 아마. 네. 알아서 한 겁니까? 네네. 뒤에 수사?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 특허 소송에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를 위반한 것이 맞다. 그래갖고 1심에서 5억 나왔는데 4억 9천 나왔는데 네. 2심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3배로 늘었네요. 3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LS전선에서는 뭐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한전선 쪽에서는 일단은 그 특허 시비 걸려 있는 거는 이제 바꿔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다른 거 쓰고 있다. 네네. 그래가지고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허 소송은 어쩌면 이게 하나의 그 상징성이 있는 소송이라 그러면은 그 뒤에 그 해저 케이블 기술 탈취 의혹 같은 경우는 아예 공장 설계를 했는데 네. 공장 지은 그 설계 사무소가 대한전선 걸 또 공장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장 설계 노하우가 유출이 됐다라는 게 이제 LS전선의 주장이고 네. 대한전선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 공장 우리가 짓는데 왜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좀 사이즈를 좀 크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게 뭐 투자비 1조 원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요거는 근데 지도를 어디서 갖고 오신 거죠? 뭐 그 구글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 지도 그 서빙마린 케이블 네.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왜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고. 왜냐면 이제 거기에 네, 네. 동해가 일본어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라면 아마 이렇게 안 돼 있을 텐데 그러네. 서브마린 그 홈페이지가 아마 해외 일본어라고 홈페이지다 보니까 그걸 거기에서는 일본어로 써놨고
아마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공 기자께서 이제 번역된 걸 이제 보시다가 여기 이렇게 아마 그대로 돼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캡처한 건데 네. 아 그것까지 제가 못 봤네요. 네. 어. 요거 좀 미세하게 체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아, 여기. 요거 하여튼 전 세계에 이 일본어로 돼 있는 거 이거 빨리 좀 고쳐야 된다. 아 이게요. 예.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맞아요. 이거 예민하게 그러니까 뭐 너무 예민하게 보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여기가 지금 일본어라고 돼 있고요. 예민하게 봐야죠. 이런 건. 이거를 네. 확대를 하면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는 지금 일본어냐 동해냐 이슈는 그건 아니니까. 아니지만. 확대를 하면은 여기 네. 동해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확대를 뭐야? 하면 왜? 근데 밑에 괄호 줄이면은 안 나와요. 줄이면 일본해고 확대하면 동해예요? 아니 동해라고 이게 밑에. 병기가 돼 있다고요. 아, 병기가 돼 있다고. 네. 아, 일본의 동해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하여튼 일본에 이제 외국 사이트 같은 데서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개개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사고 친 겁니까? 서브마린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아니지. 물론 권 팀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요 잘못된 표기가 돼 있는 거를 미리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하시기 전에 이거 이제 외국 사이트인데 표기가 이렇게 일본어로 돼 있었다. 요 정도는 미리 좀 노티스를 해줬으면 더 좋았다. 어때요? 저는 이 얘기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얘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고 이제 이게 만약에 번지게 되면 1조 원 규모의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이제 그것도 해저 케이블 업계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재밌게 불똥이 튄 게 뭐냐면은 대한전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호반건설이거든요. 네. 근데 호반건설이 갑자기 그 LS 전선의 모에서는 LS란 말이에요. 네. 갑자기 호반이 LS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야 이거 가지고 자꾸 소송하고 막 그러면은 나 니네 사버린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이 LS가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막 폭등하는 일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네. 어제 많이 네. 올랐죠. 어제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서 저는 근데 거기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구자인 LS 그룹 회장이 그 인터배터리에서 중복 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장한 다음에 니네 주식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네. 그래갖고 주가가 또 엄청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LS 그룹의 시가총액이 한 3조 9천억 정도 돼요. 그 계열사 되게 많은데 네. 계열사 자꾸 상장을 시키다 보니까 지주사의 시가총액은 되게 작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만약에 이거 주식분율이 한 30% 좀 넘는데 네. 만약에 누군가가 LS 그룹의 지분을 막 사들인다. 네. 그럼 굉장히 위험해져요. 너무 시가총액이 작아요. 네.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에 네. 안 사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경영권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야 이게 해저 케이블로 시작한 이슈인데 와 이게 거버넌스의 이슈까지 번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참 많은 일들이 얽히고 있습니다. 네. 자, 해저 케이블 관련된 뭐 소송들 여기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좀 영향이 커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세 번째 뉴스까지 한번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뉴스는 이제 홈플러스 관련한 제가 단독 보도 하나 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권 팀장님이 단독 보도하시는 거군요. 네. 네. 아직도 동해 문제로 혼나고 있군요. 아, 네. 네, 다음부터 잘 챙길게요. 이게 제가 아침에 네. 뭐 급하게 하느라고 이런 거 못 챙겼는데 좀 그런 문제들 좀 더 네네. 세심하게 그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 뭐 많은 지도들의 뭐 적어도 동해 단독 표기든 아니면 최소한 병기든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이제 우리 국가가 나라가 이제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우리 뭐 보시는 분들이 매우 불쾌하시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좀 체크하는 게 더 좀 현명한 일이다. 네, 이렇게 좀 이제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 제가 단독 보도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그 홈플러스에 기업 회생 신청서를 입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홈플러스가 이제 법원에다가 나 회생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신청한 그 신청서인데 네. 그 내역을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갑자기 홈플러스가 왜 회생 신청을 했는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3월 17일 그러니까 언제죠? 3월 17일이요? 네, 3월 일주일 전이네 딱.
아니요, 아니,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 오늘 오늘 14일이니까. 14일이구나. 네. 만약에 네. 회생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3월 17일에 부도가 났을 것이다. 그럼 홈플러스가 이 회생 신청을 할 때 그 돈이 부족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증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냥 이유예요, 이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왜 회생을 신청했니? 왜 신청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네. 3월 17일이 되면은 184억 원의 현금 부족이 발생을 한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생 신청을 안 했으면은 부도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못 갚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 벌어진 첫 날이 3월 17일부터인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만약에 회생 신청, 그러니까 왜 갑자기 회생 신청을 했지가 아니고 회생 신청을 안 했으면 부도가 났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과정이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 못하는 게 있죠. 네. 장사를 못해가지고 돈이 별로 없는 게 있고 유통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구매 대금을 뭔가 납품업체에서 받잖아요. 네. 그럼 돈을 이렇게 한 번에 줘요. 근데 이걸 한번 주고서 물건을 샀잖아요. 네. 그럼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이게 그때 판매 대금 판매가 돼야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데일리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월에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미스매치가 생겨요. 네. 그럼 그 미스매치를 무얼로 메우냐? 단기 채권을 조달해서 메웁니다. 아니면 신용카드 자산을 유동화를 해서 메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채권이랑 유동화 증권에 지금 한 6,500억 정도를 왜 그런 그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냐라는 거는 네. 매일매일 돌아가는 매일매일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러니까 계속 돌아오는 그런 채권들이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그러다 갑자기 신용 등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단기채를 조달할 수가 없게 됐네. 그러면 단기채를 조달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월 17일에 돈을 못 갚는다. 현금 부족이 생긴다. 음. 이게 어쩌면 제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회생 신청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회생 신청서에 나온 얘기는 채무 상환은 100%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이 없냐? 네. 그게 아니라 이전에 동양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어주긴 했는데 네. 그 10년 분할 상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한 6개월, 네.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상환이 되는 건데 10년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재판부에 뭐 그런 것 항의하러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내가 80살인데 그럼 90살까지 받으라는 거냐 뭐 이런 일들도 생기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은 지난번 건에서 지적을 했었나 3프로에서 지적을 했었나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 그러면 알고 찍었냐 모르고 찍었냐. 누가요? 그러니까 기업 회생을 갈 네. 거를 알고서 알고 나서 채권을 찍었냐 아니면 모르고 네네. 찍었냐. 근데 네. 신용등급 떨어질 것을 알았냐 몰랐냐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제가 신용등급 떨어지는 건 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여기서 상환전환 우선주를 상환권을 바꿔가지고 네. 이거를 부채를 자본으로 바꿔서 비율을 떨어뜨리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네네. 하고 있었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나서 알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떨어지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홈플러스하고 네. 신평사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전에 찍었던 채권을 신용등급 떨어질 걸 알고 찍었냐 모르고 찍었냐 그 포인트 그게 말씀하시는 포인트인데 네. 만약에 알고 찍었으면 사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네. 내가 돈 안 갚을 결심을 했는데 근데 채권 찍은 채권을 찍었다. 그러면 사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양증권 사태 같은 경우에 현재현 회장이 징역 7년 살았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 받는 사안이에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증거가 나와봐야 아는 건데 그때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나서 신용평가 나오는 거 보고서 신용 등급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네 자금 조달이 안 되네 네. 이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신평사에서 얘기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조건 바꿔갖고 할 테니까 신용 등급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나서 알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회생신청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거를 28일 날 등급 떨어지고 나서 회생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해가지고 3월 4일 날 냈다?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뭐 페이지도 많고 좀 걸릴 수는 있겠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 법률사무소에 언제 맡겼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볼 만한 거리가 되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또 그 검사를 또 들어갔습니다. 여기 신용증권이랑 신용평가사 들어가서 이 부분들이 좀 불안전 판매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볼 계획이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 정무일 거예요. 정무위에 또 MBK 국회에 가가지고 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오늘 뉴스 괜찮을까요? 예, 네.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의 단독 보도까지 네.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오늘 뭐 댓글이 참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참 한쪽으로는 마음이 많이 좀 좋아진 거는 네. 이렇게 나라 사랑 하시는 분들이 많다. 애국심이 아주 불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혹시 애플의 뭐 저 태블릿 네. 뭐 이런 거 혹시 쓰시거나 아니면 아이폰 쓰시거나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삼성 갤럭시 S24, S24 플러스 요걸로 바꾸시거나 삼성 갤럭시 탭 S7 LTE 요걸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애국이다. 그게 애국이고 한국 제품 써라. 네. 자, 한번 소개 좀 해드릴까요? 자, 네, 삼성 한번 보여주세요. S24. 예, S24. 그다음에 갤럭시 탭 갤럭시 탭. S7. 네, 좋습니다. 그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예, S24가 이제 S24 있고 S24 플러스 있고 S24 울트라 이렇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 가격이 참 좋게 왔습니다. 네, 아유 하면 좋지 뭐. 한번 열어봐야지. 예, 전에도 저희가 뭐 태블릿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LG 거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그랬었죠. 네, 그것도 네. 이제 굉장히 반응 좋았고, 오늘은 이제 삼성 제품입니다. 네. 삼성 제품이고, 요건 이제 S 펜이 있다는 거. 네, 어때요, 여러분? 애플 갖고 계신 분들 다 바꾸셔야 되겠죠? 네. 말로만 애국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삼성 갤럭시 그 탭 S7 네, 요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비판하셨던 분들은 애국심을 발휘해서 이걸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걸려 들었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죄 드릴 테니까 오늘 빌드업 좋았어. 빌드업 다 좋았습니다. 걸렸어. 아, 이거부터. 오늘. 네, 자 지금 댓글 다신 분들 다 있죠. 지금 혹시라도 애플 거다, 뭐 샤오미 거다, 뭐 탭 이런 거 쓰고 계시면 무조건 오늘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갤럭시 애국은 탭 S7.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여기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가 여기 아마 10인치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10.1인치인가? 한 11인치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꽤 크기가 큽니다. 네네. 네, 요거 아주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갤럭시 S24. 요것도 지금 이제 그냥 U10만 기존에 사용하던 U10만 그냥 끼면 되는 작업제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런 작업제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시는데 네. 가격 가격은 한번 알려주시죠. 네, 가격이 지금 S24 기준 네. 67만 원. 네, 그리고 S24 플러스가 요게 이제 74만 원. 네. S24 울트라가 조금 비싸네. 한 5만 원쯤 하네요. 네. 갑자기 댓글에 저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쉽지 늦었어. 않다. 늦었어. 늦었다고. 됐어요. 네, 여러분 늦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결제로 들어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사과 받아주지 마시고요. 예. 사과 받아주죠. 네. 정프로폰 뭐냐고요? 나는 그래서 권순우한테 뭐라고 안 했잖아. 뭐라고 한 사람들만 사라고. 이렇게 빠져나가. 나는 뭐라고 안 했습니다. 네. 자, 권순우 팀장님 멋지다. 권 팀장 칭찬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저는 뭐라고 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튼 이거 S급 리퍼 제품으로 가성비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 네, 굉장히 저라면 아니 되게 예뻐요. 진짜. 또 애국을 썼어? 애국 썼어. 좀 더 자. 크게 쓸 걸 그랬나? 네. 자, 이렇게 S24 핸드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태블릿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이제 신학기 시작될 때쯤 요즘에 딱 또 필요하네요. 대학생들 특히 이제 저는 자동 녹음 기능 네, 이런 거 요즘 필요할 일이 많잖아요. 그쵸. 네, 특히 애플 쓰시는 분들은 대체로 느끼는 불편함인데 기자분들은 무조건 그죠?
이거 네, 저는 갤럭시 그래서 써야죠. 계속 그래서 갤럭시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죠. 아이폰 4까지 쓰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다 결제 들어오셨나 하셨죠? 모르겠네요. 네,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자꾸 제 칭찬 올라오는데요. 늦었습니다. It's too late,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갤럭시 공기계 네. 이렇게 작업지 폰처럼 쓰실 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갤럭시 탭도 소개해드렸으니까 괜히 비싸게 사지 마시고. 자급제 써본 적 있으세요? 자급제? 저는 무조건 작업제예요. 아 그래요? 네. 좀 비싸지 않아 근데? 아니 그게 저는 이렇게 나중에 그 돈 계산해서 마치 속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 막 처음에 막 복잡하잖아요. 뭐 가입하고 뭐 맞아, 해제하고 그건 맞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사실은 거의 뭐 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딱 조금 할인된 자급제로 딱 하고 그냥 끝. 어. 아이고. 보통 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아니요. 그 알뜰폰 또 쓰면은 네. 맞아요. 요금제가 막 2만 원, 3만 원 그래요. 그렇죠. 알뜰폰 안 그러니까 쓰잖아. 알뜰폰은 자급제는 아니지만 네. 네.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핸드폰 하나 주세요. 통신사 병이 필요 없고 그냥 주세요 하나.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자기 유심 꽂고 이게 좀 있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참네. 하여튼 이조 기자 알고 보니 집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정말 대단합니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덕분에 갤럭시 많이 팔게 됐수다. 오늘 칭찬 많이 받네. 네. 저 주말 잘 보내시고 좀 오늘 압권 뭐 있습니까? 저희 뭐 2시에 2시에. 그 압권 채널에서 라이브 있고요. 네. 4시 반에 또 압권 3프로에서 라이브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압권 많이 시청들 해주시고 압권 채널 들어오시면 거기에 뭐 막말의 향연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압권 여기 지금 오늘 혹시 못 사신 분들 가운데 압권 들어오면 좀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저희는 그 딱 들어오시면은 마음껏 저희를 욕하셔도 됩니다. 거기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만. 거긴 다 괜찮아요. 네, 근데 멤버십 가입 안 하고 욕을 하시면은 저희랑 쫓아내. 싸웁니다. 그래요. 쫓아냅니다. 아유, 욕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멤버십 가입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권 팀장님 압권 잘 부탁드리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